단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수정란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의 뇌까지 그 안에는 약 1,70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와, 이 경이로운 구조물은 대체 어떤 설계도를 따라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푸는 2022년 네이처지에 실린 3편의 논문입니다. 네, 이 연구는 뇌라는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그 최초의 도시 계획을 역추적하는 것과 같아요. 도시 계획이요? 네, 흔히들 뇌 발달이라고 하면 아주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서 세포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딱딱 배치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연구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좀 대담한 원칙이 먼저 작동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칙이란요? 그게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유하자면요. 서울을 건설할 때 종로구엔 기와집, 강남구엔 아파트 이렇게 세부 계획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것보다 먼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을 파서 강북과 강남이라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두 개의 구역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이 연구는 바로 인간의 뇌 발달 역시 좌뇌와 우뇌를 나누는 이 거대한 분리가 모든 것에 앞서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걸 유전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와, 시작부터 진짜 흥미롭네요. 단순히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넘어서 그 건설의 우선순위를 밝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과거의 발달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죠? 뭐 타임머신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연구의 기발함이 드러납니다. 타임머신 대신에요, 우리 몸속에 자연적으로 새겨지는 시간의 기록을 활용했거든요. 시간의 기록이요? 네, 바로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입니다.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연구의 핵심 열쇠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분열을 거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마다 DNA를 복제하는데 수십억 개의 글자를 계속 복사하다 보면 아주 가끔 미세한 오타가 생깁니다. 오타요. DNA에 오타가 생긴다. 네, 즉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한 번 오타가 생긴 세포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후손 세포들은 그 오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마치 뭐 한 가족이 공유하는 독특한 특징처럼요. 같은 오타를 가진 세포들은 전부 같은 조상에서 유래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오타들은 대부분 세포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표식이라서요.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군요. 네, 마치 세포마다 고유의 바코드를 붙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의 뇌 여러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한 다음에 세포들의 DNA 바코드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만약 뇌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동일한 바코드를 가진 세포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주 먼 옛날 발생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같은 조상을 공유했고 거기서부터 각자의 길을 떠나서 지금의 위치까지 이동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기발한 방법이네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자기 자신의 출생 기록이랑 이주 경로를 몸에 다 지니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연구팀은 이 자연적인 바코드를 어떻게 읽어낸 건가요? 연구팀은 70세에 신경학적으로 건강했던 남성 기증자 ID01의 뇌를 기증받아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뇌의 심피질 10개 영역, 손해뿐만 아니라 심장, 간, 신장 같은 다른 장기까지 총 25개 샘플을 채취했죠. 와, 정말 광범위하게 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심층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라면 유전자 전체를 읽어낸다는 뜻인 것 같은데 심층이라는 말이 붙은 걸 보니 보통 작업은 아니었겠는데요? 네. 이건 단순히 유전자를 한번 쓱 훑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유전 정보 전체, 약 30억 개에 달하는 DNA 연기 서열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반복해서 아주 꼼꼼하게 읽어내는 작업이에요. 수백 발씩이요? 네. 상상해보세요.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텍스트를 수십 번씩 정독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오타, 심지어 쉼표 하나 잘못 찍힌 것까지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허. 이런 엄청난 작업을 통해서 총 259개의 고유한 체세포 변이, 즉 바코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59개의 바코드라? 그 바코드들이 뇌 안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분석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발견된 변이 중에 약 68%는 오직 뇌에서만 발견되는 뇌 고유의 바코드였습니다. 뇌에만 있는. 네, 이건 뇌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른 장기를 만드는 세포들과는 아주 초기에 갈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실은 이 뇌 고유 바코드의 92.7%가 좌뇌 혹은 우뇌, 즉 한쪽 반구에서만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92.7%요.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좌뇌에서 발견된 바코드는 우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두 세포 집단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라도 흐르는 것처럼요. 연구팀이 이 세포 클론, 그러니까 같은 바코드를 가진 세포 집단들의 분포를 그려보니까 아주 독특한 H자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H자 모양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H의 양쪽 세로 기둥을 각각 좌뇌와 우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하나의 반구 안에서는 세포들이 앞뒤로 또 위아래로 비교적 자유롭게 섞여요. 마치 H의 세로 기둥 안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H의 두 세로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막대, 즉 뇌의 정중선을 가로지르는 이동은 극도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아, 좌뇌에서 태어난 세포는 거의 평생을 좌뇌에서만 머물고 우뇌에서 태어난 세포는 우뇌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강남과 강북 비유가 바로 이 H자 분포를 설명하는 거였군요. 일단 강으로 나뉜 다음에는 각자 그 안에서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우리의 좌뇌와 우뇌가 언어, 공간지각처럼 서로 다른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걸 생각하면 이 물리적 분리가 발생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뇌 발달 과정에서 좌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어떤 축, 예를 들어 앞뒤나 위아래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는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군요. 네, 연구팀은 이 분리가 일어났을 당시 신피지를 형성할 운명을 가진 전구세포의 수가 약 90개에서 200개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90개에서 200개요?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설립자 세포들로부터 이 거대한 좌뇌랑 우뇌의 분리가 시작된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럼 뇌의 가장 큰 구획인 좌우 분리의 비밀은 풀렸습니다. 근데 뇌 안에는 뉴런, 신경교세포,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잖아요. 이 연구가 혹시 이 세포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연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단순히 세포가 어디로 갔는가를 넘어서 무엇이 되었는가를 추적했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진행자께서 방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뇌 조직을 그냥 갈아서 분석하면 모든 세포의 유전 정보가 뒤섞일 텐데 어떻게 특정 세포, 예를 들어 뉴런이랑 성상교 세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각각의 바코드를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뭔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형광 활성 핵 분류, 펜스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펜스요? 네, 각 세포 종류마다 고유하게 발현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에 형광 물질을 붙인 항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런에만 달라붙는 초록색 형광 항체, 성상교 세포에만 붙는 빨간색 형광 항체를 처리하는 거죠. 아, 색깔을 입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포들을 하나씩 레이저에 통과시키면 기계가 색깔을 인식해서 넌 뉴런이니까 왼쪽으로, 넌 성상교 세포니까 오른쪽으로 하고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술입니다. 와, 세포들을 색깔로 구분해서 줄을 세우는 거군요. 정말 정교한 기술이네요. 그래서 이 기술로 세포들의 출신 성분을 추적해보니 어떤 사실이 밝혀졌나요? 이전까지 주로 쥐 같은 동물 모델 연구를 통해 알려졌던 여러 가설들을 실제 인간의 뇌에서 직접 증명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 인간의 뇌에서요? 네. 첫째, 우리가 흔히 뇌세포라고 생각하는 뉴런, 그리고 그 주변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성상교세포와 희소돌기화교세포는 모두 웨베엽이라는 동일한 조직에서 유래한, 말하자면 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유전적 계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한 집안이 아닌 세포도 있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이주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세아교세포인데요. 미세아교세포. 이 세포는 뇌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계보를 추적해보니 이들만 유일하게 뇌의 다른 세포들과는 뿌리가 다른 중배엽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데서 왔군요. 네, 뇌가 한창 만들어질 때 외부에서 뇌 안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세포들이라는 거죠. 뇌 안에 외부에서 온 이민자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발견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많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이 미세 아교세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뇌를 보호하는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오히려 정상 뉴런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들이 애초에 다른 뇌세포들과는 출신이 다르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 세포들만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치료법을 개발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단서군요. 정말 중요한 발견이네요. 또 다른 발견도 있었나요? 네, 심피지를 구성하는 뉴런은 그게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출생지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출생지가 다르다.
네, 흥분성 뉴런은 뇌 등 쪽 돌설에서 만들어져서 수직으로 이동하고요. 억제성 뉴런은 뇌 배 쪽 벤트럴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먼 거리를 수평으로 이동해 와서 서로 합쳐진다는 복잡한 이동 패턴을 인간의 뇌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마치 서로 다른 도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약속 장소에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 같네요.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뇌라는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이 정말 역동적이네요. 좌우로 나뉘고 외부에서 이민자도 받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세포들이 만나 팀을 이루기까지. 근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뇌 전체를 보는 좀 거시적인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연구가 혹시 더 미시적인 수준? 예를 들면 세포 하나하나의 역사까지 파고들었나요? 맞습니다.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거기에 있죠. 연구팀은 뇌의 아주 작은 조직 조각 하나를 떼어내서 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상세한 가계도, 즉 클레이드를 재구성했어요. 클레이드. 네, 세포 하나하나의 족보를 만든 셈이죠. 뇌 전체의 지도를 그리다가 이제는 한 동네의 가계부까지 들여다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일부 주요 클레이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 몸이 단 4개 혹은 8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던 수정란 분열 극 초기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지금 제 뇌의 특정 위치에 있는 세포 하나가 사실상 제 존재의 가장 첫 순간부터 시작된 기나긴 여정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수십 세대에 걸친 분열의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입니다. 와, 이 모든 발견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마침내 인간 뇌 발달의 핵심 원리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계층적 확산장벽 모델입니다. 계층적 확산장벽 모델. 그게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큰 그림이군요. 네. 뇌 발달은 미리 정해진 위치에 세포를 가져다 놓는 좌표 지정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죠? 그 대신 단계적인 장벽을 통해서 세포들의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좌우라는 가장 강력하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세워지고요. 가장 먼저요. 네. 그 후에 그 안에서 앞뒤라는 조금 더 느슨한 장벽이, 그 다음엔 위아래라는 장벽이 순차적으로 형성되면서 세포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을 점차 좁혀나가는 거죠. 아,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공간을 구획하며 뇌를 완성해 나간다는 이 모델은 뇌 발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 제 좌뇌랑 우뇌가 이 대화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발생 초기에 자, 우린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하고 헤어진 아주 먼 친척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채세포 변이라는 자연의 바코드를 이용해서 인간 두뇌 발달의 초기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상적인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도를 얻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단지 과거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미래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등대라. 이 연구는 건강한 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상지도인 셈이거든요. 앞으로 이 지도를 다양한 뇌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뇌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가령 국소 이형성증처럼 뇌의 특정 부위에만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심한 뇌전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 네. 만약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술로 환자의 뇌조직을 분석한다면요. 어쩌면 그 문제 부위의 세포들이 모두 동일한 오류가 있는 바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이는 질병이 발생 초기 단 하나의 전구세포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정상 발달의 청사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청사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발생 초기 그 운명을 결정했던 100여 개의 설립자 세포 중 단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세포에서 유래한 수백만 수천만 개의 후순 세포들이 뇌의 한 구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가 열어준 가장 중요한 미래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뇌 발달 질환의 기원을 세포 하나 수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된 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뇌가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열과 이동 그리고 장벽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이 경이로운 여정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는 바로 그 초기 세포들의 여정 속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뇌 속 설립자 세포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